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오늘은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3월 15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연상되는 뭔가가 없나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이승만 때,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3월 15일을 기억을 하면 그게 가장 역사 속에서 떠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며칠 있으면 이제 20일 조금 더 넘게 남은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곧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뭐 예전처럼 그렇게 드러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관건선거, 부정선거는 사라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스웨덴의 어느 민주연구소가 발표하기를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좀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에서는 제가 3월 11일 이후에 방송을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경주포커스 뉴스를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선거판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하나 생겼죠. 김윤 의원의 출마, 86세 38년생. 혹자는 결국은 학교 살리기 위한, 사익을 위한 출마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합니다만, 본인은 죽어도 그게 아니다. 죽어가는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나왔다. 물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우리 경주역 동편의 옛날 관사지역, 그죠? 경주역 관사지역에 마로텔이 네곳이 문을 열고,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투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여행객도 투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이렇게 경주 관광의 새로운 도보 관광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그런 마로텔이 문을 열었고 해서, 정수경 행부 황촌 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를 또 했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주포커스 뉴스를 보면서 한번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11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요. 11일 이후부터 되짚어보면 12일 날 인류 경제도시 경주건설에 최선을 다한다, 경주시의 경제산업국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월달에 문화관광국이 있었고, 경주시에서 국별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됩니다. 전에 문화관광국은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번에 라이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경제도시국에는 어떤 올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임농주 국장의 그 브리핑을 한 20분가량 영상을 담았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할까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특별히 물어볼 건 없었다. 이 브리핑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경제산업국 언론 브리핑이라고는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지난 5일 날 출마 선언했던 김일륜 현 경주대 총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래시장은 중앙파출소 바로 옆에인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출마 이유도 여러 개를 설명을 하고, 무엇보다 한수원 본사 도시미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이 12월 달에 경주를 천지개벽할 7대 비전에 한수원 본사 도시미전을 넣어놨다가 1월 달에 의정보고회 하면서 그 사이에 문무대항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시내 현수막이 쫙 붙었었잖아요. 그리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 그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안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결국은 본인의 출마가, 김석기 의원이 한수원 본사 도시미전 유력한 당선, 유력한 사람이, 집권 여당인 사람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공약까지 했다가 취소하더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출마 이유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경주가 인구 소멸도시인데 1대1 토론하자마자 장소 관계없이,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선거판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명함만 돌리지 말고 정책선거 되게 토론도 하자. 경주 상무섬 뭐 이렇게 이제 머리띠에 붙이고 기밀리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아 짠하다, 저 나이에 저 연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조용한 경주 선거판에 쟁점도 생기게 하고, 사실은 이런 쇼맨십도 필요하잖아요. 퍼포먼스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 중에 하나는, 야, 저 연세에 나 같으면 저렇게 죽어도 못할 텐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먼저 1대1 토론 제안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요. 1대1 토론 제안 영상은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면 보면 되는데요. 예. 제가 어디에 넣어놨냐면,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대일 토론을 제안합니다. 경주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장을 돌며 인사하고 명함만 돌리지 말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시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토론합시다. 장소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1대1 토론 제안에 적극 응해줄 것을 다시 당부합니다. 이 영상이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인데, 보시다시피 별도로 현수막도 준비를 하고 1대1 토론 제안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면 분도칠하고 입술도 빼가이 바르고 이렇게 나왔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선거판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뭐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주에 너무 그냥 조용히 가잖아요. 이런 판에서 조용한 파문을 하나 던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일륜 의원의 출마를 본인이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라환경특별법, 이게 이제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 2009년 11월 달에 김석기 의원이 이걸, 그전에 물론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20대 국회 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통과시킬 때도 원래 이 법률 안에는 이런 겁니다. 경주의 신라환경 핵심적 보건정비라고 해서,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하던 경주 역사문화 도시 조성 사업에서 축약을 하죠. 박근혜 때 신라환경 핵심적 보건정비라고 해서 8개 사업으로 축약을 하는데, 이 예를 들면 경주 월성 발굴만 해도 수백억이 드는 거잖아요. 월성 발굴을 하고 거기에 완공 복원을 하겠다. 근데 발굴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또 예외를 치더라도 월정교만 해도 근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예산은 대개 이제 한 정부가 70%, 경주시가 한 21%, 경북도가 9% 정도에 분담을 합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들에 이렇게 복원하거나 보존하는데 다른 예산들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 드는 예산이면 정부 예산이 70억 들고 경주시가 21억을 내야 되고 도가 9억을 내야 됩니다. 지방비 분담이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주가 그러면 뭐 뭔가 복원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신라환경 핵심적 보고 8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한 3천억 든다. 그러면 경주시 예산이 1년에 3천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경주시 예산이 600억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21%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정부 예산으로 집중 투입해서 빨리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특별법 제정 목적이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될 때 특별회계 신설 규정을 빼버립니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 때 경주포커스에서도 엄청 썼습니다만 안 꼽는 찐빵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일현 의원은 그 이야기도 합니다. 신라환경 특별법 어느 날 갑자기 한다 그러더니 현수막이 쫙 붙었길래 본인은 엄청나게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정부 예산은 여전히 조금 내려오고 경시 예산은 그만큼 돼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시민들을 우롱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수원 보사도 시민들은 한다 그러더니 취소를 해버렸고 김석기 의원이 신라환경 특별법은 알고 봤더니 알맹이가 빠졌더라. 이런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출마하게 됐다. 그리고 1대1 토론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김일현 신경주대 총장의 출마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왜 출마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거 끌고 오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이런 사람이 영상을 필요해요. 신경씨 맨날에 국정원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욱 씨도 왔었고요, 탤런트. 아마 여기서부터 김일현 의원의 안개무량합니다. 지난 5일 한수원을 방문하고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전 시의원님들로부터 그리고 또 상가 번영회로부터 또 여러 주민 대표로부터 끊임없이 지난 연말부터 출마 권유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오늘 이 자리 저를 5선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을 모시고서 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그 바쁜데도 서울에서 신경식 전 헌정회장 그리고 정호근 의원이 지역 출신이신데 아까 아직 안 오셨나요? 김종학 의원님, 김경천 그렇지 못하면 주인이 걱정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모습살이 밤낮을 설치다가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다음 국회에 나올 분이 이 위기를 구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라 기대를 했는데 누가 소멸도시위기 큰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내놓는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온 김석기 의원은 한때 공약사항에 내놨다가 한수원 도심 이제만 했습니다 하고 공약사항 내놨다가 다시 어느 모임에서 취소하겠다고 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야말로 숙제 하나를 풀까 하고 생각했더랬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터집니까? 저는 그 현상을 보고 또 고민을 거듭했는데 그걸 보신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붕괴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결국 저를 이 당상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동안 꾸준히 이 소멸위기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해온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소멸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막이 살아야 된다. 7일 헌정의 날 신문에 나눈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건설비를 지방이 되는 걸 해놓고 같이 건설비 온 천지에 왕궁복원
내가 자. 그 김석기 의원을 찾아가세요. 요 대목에서 이제 신라왕행 특별법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 의원, 5일 전에 났던 신문 봤지? 봤습니다. 왕궁복을 꼭 해야 된다. 다시 경주가 관광지역으로 살아난다. 그러려면 왕궁복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3년이 다 돼 가도 소식이 없어서 내가 전화 한번 했어요. 본인에게. 김 의원 왜 소식이 없노? 법은 어디 됐노? 물었더니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와봤더니 온 천지에 왕궁복원법 통과됐다고 야단법을 지키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내용을 뜯어보니까 알맹이 다 빠졌어요. 정부가 돼야 되는 건설비를 지방이 되는 걸 해놓고 같이, 그리고 주무장관이 문화청장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법에 나중에 시장을 바꿔버리고 한순간에 내년도 선거를 두고 한순간에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통화시켜서 야단 붙여놓고 야단 지키고 신문에 또 그 내용이 터졌습니다. 저는 국회를 이렇게 해왔고 하지만은 시민들을 그렇게 우롱하거나 시민들 그렇게 그런 일은 예, 결국은 이제 그 신라왕행 특별법이 김석기 의원은 뭐 굉장히 잘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시민들을 우롱했다 이러면서 한수원 본사도심 이전 신라왕행 특별법 개정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출마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 전체 영상들은 저희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주시가 정수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앞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 상담해 준다는 것이고, 또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경주시가 모집한다. 이런 뉴스들은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잖아요. 그 빈집을, 이게 사실은 빈집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빈 방을 활용해서 도시민박. 경시가 이게 빈집을 활용한다고 사실은 잘못돼요. 저도 이제 뭐 일정 부분 그렇게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 사실은 빈집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빈 방을 민박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도시민박은 외국인만 우리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외국인만 투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역, 이 황촌 도시재생지역이잖아요. 저기 경주역 동편에 옛날에 대림아파트 있고 경주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거기는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민박업은 내국인도 투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군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주가 2호가 되는데, 전국 2호가 되고 도내에서는 경북 1호가 되는데, 이걸 이제 마을 호텔 기업이 문을 열었다. 마을 호텔 4곳이 그저께 이제 오픈을 했다. 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도시민박이랑 4곳이 마을 호텔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한 10몇 층 되는 호텔에 쭉 위에 올라가면 이제 방들이 있고 1층이나 2층 정도의 식당이 있고, 뭐 지하에는 뭐 목욕탕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바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호텔은 이게 좀 고층 개념이 아니고 이 도시재생지역 내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박업을 묻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또 커피숍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정직간이라고 해서 공동 부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사를 원하시면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동네에 A, B, C, D 민박업체를 묻고 거기에 카페를 말기업에 넣고 또 식당은 우리 이제 말기업에 사는 정직간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서 마을 호텔로 개업을 했다 해서, 이 상세한 내용은 그 정수경 행복황촌 협동조합 이사장을 모시고 그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인터뷰가 어떤 거다, 마을호텔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도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 유튜브 경주포커스에 다 있습니다만, 독자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시면 오늘 3월 14일인데요. 마을호텔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을호텔의 운영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 요 앞에 지금 마을호텔의 개념부터 한번 협동조합- 들어볼게요. 마을호텔이 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들어보시죠. 주실까요? 네. 저희 그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질까라는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그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마을 호텔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호텔은 수직으로 위로 높이 올라가는 거라면, 그렇죠. 저희 마을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빈방을 활용해서 이제 숙소를 만들고, 네. 그 빈방이나 주변으로 인해서 식당, 카페, 주점, 베이커리 이런 시설들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진 게 마을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호텔 예. 이렇게 어제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그 정수경 행복환경협동조합 이사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 전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황호동이 하고 있는 마을호텔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이 좀 더, 그래서 제가 뉴스의 깊이를 다하는 경주포커스 인터뷰다 뭐 이런 거 설명도 해놨는데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요. 예. 그리고 신라문화연구원에서 그 인문학 강좌를 11월 때까지 9번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더라고요. 꼭 참고를 한번 26일 날 첫 강연을 하는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까지 경주포커스가 정리한 뉴스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보신 기사는 주민의 행복한 말, 이 기사를 그 정수경 이사장 인터뷰를 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기사이기도 합니다. 예.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3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오늘 녹화로 제작했습니다만 이번 주 일주일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 경주포커스 경시 경계탐사를 가는 날입니다. 3월 달을 가는 날이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책으로 묶었는 게 경시 남쪽 직경 200리 견문록이라고 해서 한 350쪽 가량의 책이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저희 꼭 보시겠다는, 책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방문하셔야 드립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내일은 경시 경계탐사 15차, 누적 15차가 되죠. 올해는 세 번째 가는 날이어서 갔다 와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휴일, 이제 봄이 오는, 거의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거의 뭐 봄이 활짝 열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사무실 밑에 벚꽃이 쫙 가로수로 있는데, 벚꽃도 이제 꽃망울이 곧 펴질 듯 말 듯. 예전에는 4월달 피는데 이제 3월 말에 거의 피더라고요. 봄이 오고 있다. 우리 삶에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